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만들어낼 대통령이 수 있다.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단군 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흩어질 거라던 촛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지쳐서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집권 세력의 기대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시민들 개개인의 각성과 다짐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숫자가 줄어들면 저들이 착각할까봐, 그래서 또다시 뭔가 술수를 부릴까봐 나라도 내 머릿수 하나라도 더 보태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다시 주말 저녁을 거리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렇게 이신전심 모아진 마음의 촛불입니다. 화면으로만 보셨던 분들은 한 번만이라도 잠깐이라도 동참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헌법 제1조가 법전에서 튀쳐나와 살아 역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될지. 그것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첫 순서는 첫날부터 함께해온 송채경화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송채경화 기자가 결국 한겨레 20일 안수찬 편집장, 저도 잘 아는 훌륭한 기자입니다. 편집장이 누구도 특혜는 없다는 이 엄정한 방침 때문에 새벽 4시 기상했다고요, 평소에? 하루 종일 풀타임 근무하고. 그런 하단 일정 때문에 2달 만에 케어가 됐습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하야를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음 브리핑 기자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저희 제작진 중에서 마침 막내 작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서열에 밀려서 김우광 PD가 강제로 발탁돼서 지금 도살장에 끌려온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떨려요? 많이 떨리네요. 네,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주말 집회 나왔습니까? 저는 취재 때는 부산에 내려갔었는데요. 부산에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재밌는 일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 60대 노신사가 지나가다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네. 얼굴이 나시인가 봐요. 갑자기 쳐다보니 뉴스 농장 뉴스 농장이라고 외치시고 가셨고,
제가 수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네. 알려드리면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50대 아저씨 몇 분이 맥주 한 잔씩 하신다면 기분 좋게 지나가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팔을 붙들더니 막 이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더니 딴지일보 주진우. 제가 지상렬 씨라고 하는 거 몇 번 당해봤는데. 자, 어쨌든 결국 붙들려서 딴지일보 주진우로 사진 찍겠습니다. 제가. 네. 길에서 봤던 모든 분들 반가웠고요. 네. 긴장 좀 풀렸어요? 아, 네. 아직 떨립니다. 네. 제가 알 바 아니고 자, 서비스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3일 새벽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이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11개 항에서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추천한 김종천 문체부 차관을 임명한 등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의 압력을 행사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서요. 헌법 10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또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삼당은 탄핵안을 오늘 8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요. 다음 날인 9월에 표결할 계획입니다. 네. 잠 못 잤죠? 네, 거의 못 잤습니다. 아까도 맹렬히 연습했는데, 네, 봤어요. 네. 연습했는데 크게 잘했다고는 생각이 안 드나. 그래도 다른 사람도 밖에서 웃고 있는데, 저 제작진이. 저 사람들 다 한 번씩 들어올 겁니다. 그때 다 웃나 보자고요. 이 새로운 몇 가지, 그동안 거론되던 거하고는 다른 몇 가지가 있네요.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 네. 맞죠? 네.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한 거니까. 그렇죠. 언론의 자유. 네. 세월호 관련해서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했던 뇌물죄, 3조 뇌물죄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안 괴롭힐 테니까 다음 뉴스 계속 해보세요. 네, 탄핵 표결을 코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제 비주류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 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여러 사안을 놓고 고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군요. 비주류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지난 주말 아마 촛불 집회를 보고 어떤 이제 민심이 더 유동치고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닐까요? 네,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촛불로 당장 의원직이 뭐 날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다음 의원들한테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도 3년 6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회복할 수도 있는데, 민심의 크기도 물론 중요하고 가장 중요했고,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던 복수의 비박계로부터 2인 1지로 기관에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다. 이걸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고 한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아마 비박계들끼리도 얘기를 해봤겠죠. 아마도 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못해도 혼자만 알고 있을 때는 뭐 의측됐는데 서로 혼자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 압박에 굴복하고 나면 다 같이 죽는다.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 혼자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언론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더라. 여기까지는 보도가 나온 게 없는데. 네,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 인정하는 게 자기 자신도 그런 압박에 굴복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어떤 언론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를 한 겁니까, 지금? 네, 김우광 PD 첫 코멘트였어요. 밖에서 지금 박수 치고 좋아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밖에 보이는 분들 중에 한 분 내일 다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만 웃어요. 자, 다음 숫자는 주십시오.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왜 4월이냐, 하필? 네네. 왜 4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새누리당도 당론을 정했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이걸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일단 4월 퇴진,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으로 못을 박으면요, 이제 대통령에게 불명예스러운 탄핵이 아니라 퇴진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민변 쪽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니까 이제 4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특검 강제 수사나 기소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특검의 강제 수사를 거부하고 기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 기간 동안 임기를 유지하면 박 대통령의 혐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4월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검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특검이요? 이제 12월 21일 날 수사가 제기가 되면 60일 동안 이제 1차로 하고 또 30일 더 연장을 해서 그래서 3월 말쯤. 공부 많이 했어요. 잘 못 짰습니다. 네, 맞아요. 3월 말까지니까 네. 이제 3월 말까지 대통령을 권한을 가지고 네. 뭐 복수의 비박계에게 압박을 했다는 게 굉장히 개연성 있는 전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네네. 제보를 한 사람도 있는 만큼 그러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아니면 더 이상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특검이 끝나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특검으로 인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퇴임 이후 즉각 구속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막아볼 수 있으니까 4월로 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시간을 주면 앞으로 이제 5개월이고 그리고 2달 후에 선거니까 7개월이면 어느 정도 새누리당도 전열 정비할 수 있다. 네,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의미도 있겠죠. 네. 네. 자, 이 정도면 잘 해왔고요. 네. 좀 더 읽어보세요, 딴 거. 특검 관련해서 짤막한 소식 몇 가지 전달해 드리면요.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합류를 했잖아요. 윤석열 검사는 이제 국정원 댓글수사팀장이었는데요. 이 팀에 이제 국정원 댓글수사팀 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합류를 하겠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세월호 7시간 김기춘, 우병우 반드시 수사하겠다. 김기춘, 우병우를 일반인과 똑같이 법대로 이제 다루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네, 채널A 단독 보도인데요. 이 뉴스가 오늘의 주시 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정유라를 IOC 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짠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일단 IOC 선수위원회 당선되려면 이제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후보에 선출된 다음에 IOC 선별 작업을 거쳐서 올림픽 출전 선수들 투표에서 4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정유라를 위원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이 이제 짜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후보 선출 1단계, 네, 2단계 IOC 선별, 3단계 선수들 투표 4위 안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정유라 선수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올림픽 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후보가 돼서 IOC 선별을 거치고 선수들 투표 4위 안에 들 것인가. 이게 가능한 한 이야기인가. 이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관계자들의 말을 좀 빌려봤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정황대로 IOC 선수위원으로 정유라를 만들려고 했다면 제대로 움직였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것들이 관계자들의 코멘트였는데요. 일단 IOC 선별 작업 통과는 국제 인맥에 달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김종 전 차관이 무리하게 국제 스포츠 재단을 출범시킨 이유도 바로 이런 로비를 위해서 아닐까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림픽 기간에 진행되는 선수 투표도 이제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가 됐다면 승산이 있는 게 선수 한 명당 4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라서요.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 들었는데. 그러니까 권력과 로비 그리고 조직력을 앞세워서 치밀하게 작전을 짰다면 정유라 IOC 선수 만들기 프로젝트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어떤 얘기인 거죠.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후보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네네. 첫 번째로.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연맹이 협력을 하면 선수가 표를 4명한테 던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은 자기가 알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던지고 1명을 연맹에 찍으라는 사람한테 하면 그 1명의 몰표를 받아서 당선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정유라 씨가
올림픽에서 메달 한 번 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IOC 위원들은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메달, 뭐 금메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고. 네. 꼭 금메달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네. 어떻게 메달을 따냐 이거죠. 2020년 올림픽에서. 그렇죠. 네,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됐구나. 그게 왜 가능성이 있냐면 네. 승마는 동양에서는 일본의 최강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는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못 따요.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는 왜 금메달을 따느냐. 금메달 따는 여러 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은 아시안 게임을 안 쳐줘요. 아. 그래서 A팀이 안 나오고 B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림픽에서는 일본 A팀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메달을 딸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여태까지. 네. 그런데 2020년은 도쿄올림픽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자동 추천하고 아시아 쿼터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출전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 2020년. 그래서 정유라 씨가 이 대회를 포커스, 물론 본인은 몰랐겠지만 네. 최순실 씨가 김종창과 함께 이 대회를 포커스로 잡은 겁니다. 드디어 출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심판들도 크게 매수할 가능성이 이때까지 해온 걸 보면. 네. 그리고도 남을 쪽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심판들 매수하면 이게 그 점수가 심판들 개개인의 네. 눈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때 예를 들어 동메달이라도 단체전 동메달이라도 땄다. 그러면은 IOC 위원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학교도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네. 평생 특혜로 다 통과했고 네. 메달도 특혜로 따왔던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위원이 되는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네요. 네, 진짜? 그런 표정으로 웃지 마. 정글라고 그래요. 가능성이 있는 플랜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는 누가 생각해도 남자는 그때까지 박태환 선수였고 여자는 그때까지 김연아 선수였단 말이죠. 이 선수들은 나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두 선수가 소위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박태환 선수는 이제 약물 복용권으로 네. 자동으로 밀려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추가 보도가 있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보도인데 알려주세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태환 선수 약물 복용 사건, 이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처음으로 제기됐어요. 채널 A 단독이죠. 네. 네. 그 이제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올림픽 출전.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언제 다 읽어? 말씀하시죠. 네. 박태환 선수가 남성 호르몬 주사를 처방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고 했던 게 문제 없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네. 의사 선생님이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쳤을까지 믿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의 의혹은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쵸. 본인이 알고 의뢰했고 그랬겠지. 여기까지인데 근데 최근에 밝혀진 채널A 보도 내용이 뭐냐면 박태환 선수를 그 의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분이 전문 브로커래요. 네. 전문 브로커. 전문 브로커인데 박태환 선수에게 먼저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에 접근했다. 네. 먼저 접근을 해서 네. 재활 치료를 무료로 받게 해주겠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박 선수는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무료 진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약물 주사, 네. 약물 주사하면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즘 갑자기 최순실 씨가. 네. 네. 이 약물 주사가 A씨, 브로커 A씨, 그리고 의사라면 알았을 거거든요. 그게 도핑해서 검출되는 약물이라는 건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네. 의사들은 모를 수가 없답니다. 약의 성분상. 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처방을 했던 의사의 이상한 처방. 네. 그리고 김 전 차관이 뒤를 바치고 있고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떨어져 나가야 정유라 씨가 IOC 위원이 되는데 한여름도 더 다가가고 네. 이런 플랜들 속에 이 처방 A씨, 병원, 의사, 최순실 씨 관련 고리를 지금 취재하고 있다. 그런 정황을 발견했다는 게 채널A 보도. 예, 아직 뭐 맞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닌데
듣고 보니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법한 네. 이때까지 최준실 씨가 해냈던 무수한 어려운 작업들에 비하면 이 작업은 선수 하나 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물증이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대목도 특검에 포함돼야 된다. 검찰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태의한 멘트 그만하고요. 특검에 포함돼야 한다. 네. 자, 제가 살살 괴롭혔어요. 김은광 PD 내일도 나옵니까? 그건 좀 제작진과 얘기를 좀 해볼 것 제작진과 얘기를 해봐야 돼. 밖에 제작진들은 절대 안 된다고 손을. 기양 당한 거 계속. 네. 당분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자,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 이후에 아직 저희가 후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막내 작가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끌려 들어왔어요. 네, 김우광 PD. 서열 꼴찌거든요. 막내 작가 바로 위인데. 지금까지 김우광 PD였습니다. 잘했어,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네. 얼른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인사 올렸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시간 참 버뜩버뜩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빠릅니다. 이 뉴스공장 이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김호준이 어리버리한 거 지금 나불나불 좀 잘하고.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 뉴스공장이 나 이거 참 진짜 놀랍습니다. 하루 다운로드도 500만 건을 돌파하고 어마어마하지. 드디어 팟빵 1등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참 일요일 지나면서 떨어져? 토요일까지 1등 했잖아. 에이 이게 뭐가 중요하나. 1등 찍었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찍었다고 했지만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뭐야 이거. 나 이 얘기하면서도 말이야 갑자기 난 쭉쭉 기운이 빠져요. 이 맨날 좋다고 뭐 했다 이리 했다 털어주면 뭐하노. 내한테 밥이 떨어져 떡이 떨어져. 결정적으로 말이야 전부 이게 MB 떡인데 그걸 알아주길 하나 뭐 하나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도 이거는 순전히 내 덕이야. 내 없어봐 이게 되나 이게. 이건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 구호고쇼 들어야지. 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탄핵 전국이 하루가 멀다고 요동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가 다릅니다. 이 요동치는 전국의 한가운데, 정말 한가운데 계신 분 오늘 모십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표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대표님 전화기도 고생이 많죠? 전화기 바꿨습니다. 폭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한 6만 건. 6만 건이요? 네, 문자만. 네. 문자만. 이게 대표님 최근 행보에 국민들이 좀 불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문자 보내신. 최근 행보에 불만도 있었지만은. 네. 격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은 격려였어요. 네, 그럼 3분의 2 불만을 보내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탄핵은 가결이 목적이지 상정이 목적 아닙니다. 광장의 함성은 또 국민의 요구는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헌법기관 제도권 국회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월 2일 표결은 부결된다. 그러니까 반대한 것을 마치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모 측에서 SNS를 통해서 확 번지니까 이게 뭐 저에게 쏟아졌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3야당 공조해서 9일로 결정되면서 이제 3일날 촛불을 보면 새누리당이 의원들이 더 못 견딘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4일날 이런 데는 국회를 출입하는 모 정치부 기자가 어제 안 한 거 잘했지 오늘 보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여론이 반전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면은 만약 2일날 표결했으면 부결됐고 이제 9일날 표결하면은 아직도 뭐 난관은 있겠지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차근차근 따지기로 하고요. 네, 뭐 탄핵 가결이 중요한 게 맞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쭉 길게 설명하신 부분 중에 여쭤볼 게 있어서 근데 뉴스공장 출연하신다고 어제 미리 공지를 하셨던데 뉴스광장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대표님. 뉴스공장으로 바꿨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요즘 광장에 입을 달궈 살기 때문에 네. 공장도 광장, 모든 게 광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따라해보세요. 시사는 뉴스공장. 뉴스공장. 손석희보다 김어준. 네. 김어준 짱. 김어준 짱. 김어준 짱인 것만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손석희가 최고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트윗을 저희 작가들이 뽑아줬어요. 봤더니 누구와 아주 가까운 걸 잘 압니다만 이렇게 쓰셨던데 누구를 말하시는 겁니까? 박영수 특검이요? 아니요. 출연 고지하시면서 누구와 가까운 걸 잘 압니다만 이렇게 썼어요. 김어준 총수가요? 네. 그건 세상이 다 알죠. 누구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건 말하면은 김어준 총수한테 청취율 떨어져요. 아니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 비롯해서 야권 대권 후보들하고 다 가깝고 심지어는 반대쪽에 있는 홍준표 도지사하고도 가깝고 아니 대표님하고도 저랑 굉장히 친한데요. 안 친합니까 우리? 친하죠. 네. 그렇지만은 김어준 총수의 장점이 네. 뉴스를 쫓아서 뉴스 메이커들하고 친한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누구하고 제일 가깝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바닥 이렇게 하죠. 대표님. 예. 대표님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압니다. 예. 순발력, 협상력, 정보력 발군 아니십니까? 뭐 정치적 입장이 그때그때 달라도 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불안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한두 가지는 먼저 짚고 가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탄핵 동참하는 새누리당 비박계대로 정의로운 새누리당 하시면서 이게 야권 지지자들이 요즘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야권 표 가지고 200표가 넘어서 될 수 있으면 좋죠. 그렇다고 하지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산술적으로 28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설득해서 탄핵에 동참시켜가지고 가결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험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도 잡고 넘고
또 세계적 반공주의자인 영국의 처칠 수상은 히틀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자인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아서 이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은 모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제 길을 간다고 하면은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사실 한 40여 표 내지 60여 표까지 근접을 시켰잖아요. 이때 노력을 할 때는 박지원 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님. 누가 있었어요? 예, 대표님이 노력하신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비박계를 탄핵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연하기 위해서 달래고 그러신 거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비박계가 거대한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달랜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걸 동참하겠습니까? 제 말은 탄핵이 본인들의 보수. 예. 보수 새누리당의 네. 가치관의 목표는요. 네. 수권 이익입니다. 그렇죠. 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하고 생각을 해도 손해나는 짓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탄핵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렇더라도 당시는 예.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설득해야죠. 지금 말이죠. 어제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겠다. 하지만은 조건이 있거든요. 야당과 대화를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야당은 절대 안 한다 이거죠. 응? 누구처럼 저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몰래 가서 만나는 짓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골프는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져요. 그러나 골프도 장갑을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서 계속 설득도 하고 또 국민들의 촛불의 힘은 압박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도 압박하고 저도 김무성 대표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SNS를 통해서 비판했습니까? 너는 왜 김무성의 30시간 법칙을 오락가락 왔다 갔다 이걸 또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 죽고 박근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협박도 안 되겠습니까? 네. 압력도. 예. 예, 그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직접 언론에도 공개도 하시고 최근에 김무성 대표도 압박하시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새누리 비박계를 탄핵 연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탄핵 이후 전국에서 이제 개헌 연대를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탄생 주역에서 탄핵을 하는 주역으로 속죄를 하고 그러면서 그 탄력으로 개헌까지 같이 가자. 이런 구도가 있으신 거였지 않습니까? 저는 개헌을요. 네.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개헌합시다. 네. 하고 직언을 했지만 지금 개헌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고 대통령이 설사 무슨 단안을 내린다 하더라도요. 국회에서 탄핵처럼 3분의 2 합의가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개헌파이지만 지금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언제 개헌한다 했습니까? 그 개헌을 고리로 친박, 친문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다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구상이 있긴 있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개헌을 꼭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아닙니다. 이번 아닙니까? 저는요. 전혀? 그건 일부의 그 마타도어입니다. 마타도어요? 예. 우리 김어준 총수하고 가까운 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 비박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삼지대 네. 이미 총선 민주로 국민의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개헌은 안 되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에게도 개헌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개헌 얘기를 해봐야 되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는데 또 하나의 이슈를 던져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문자 오는 것도 보니까요. 그 특정 세력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왜 개헌한다고 했느냐. 너 개헌한다고 하면서 비박과 뭐 비문과 국민의당과 호남과 손잡자는 것 아니냐. 이건 천만의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개헌론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비박, 비문 다 함께 모이자 하는 그건 저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저는 안 합니다. 우리는 제3세력은 국민의당이다. 네. 이게 총선민이다. 그럼 국민의당으로 가까운 네. 손학규 대표에게도 정운천 총리 등 또 비문계 여러 의원들하고도 만났을 때 심지어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다. 네. 제가 박지원이가 언행을 잘못하면은 이 박지원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DJ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안 한다. 심지어 말이죠. 저에게 뭐 총리를 얘기하고 박지원이 총리 가는 것 반대하지 않겠다. 라고 어느 측에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X야. 그래, 하나가 한광옥 갔는데 박지원까지 박근혜 대통령 품으로 돌아가면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이호 여사님이 금년에 95인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냐? 저는 일거에 거절했습니다. 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면은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에서는 이제 친박, 친문, 나머지는 다 모여라. 이 움직임이 제3지대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움직임에는 동참을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네. 내가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의 워딩을 예.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3지대는 이렇다. 그러나 단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국민의당에 오고 싶으면은 정체성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동의해서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비박계야 뭐 개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네.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라고 하는 그런 뭐 지대에 머무는 다른 비박계하고는 대선 때 연대 안 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 아직은 없으십니까? 아직 없고요. 앞으로도 없습니까? 대선 때도 그러한 것은 물론 그분들이 도와주겠다. 뭐 어떤 사람도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아니 왜 웃으세요? 이렇게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네. 웃지 마시고 네네.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네, 몰아가지 않고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은 네. 개별적으로 도와주라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세력의 연대 예. 이건 하지 않죠. 만약에 비박계 전체가 우리하고 국민의당 전체하고 이렇게 한다. 세력 대 세력 통합을 한다. 또는 연대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지지하는 정체성을 가진 그런 집단으로부터 또 따돌림을 받아요. 그래서 안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비박계하고 나중에 물론 개별적으로 국민의당 입당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물면서 나중에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과 뭐 연대를 하거나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이런 구상은 동참할 생각이 없으시다? 그렇죠. 네. 아니 저 문재인 대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똑같은 얘기를 하죠. 문재인 대표야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명예로운 퇴진 보장하고 퇴진 후에도 명예를 보장하겠다. 마치 제랄드 포드 대통령처럼 닉슨 사면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셔도 그분한테는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왜 우리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냐 이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럼 김무성 전 대표하고도 그냥 개별적인 탄핵 연대지 나중에 뭐 제3지대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집단 대 집단 세력 대 세력 간의 연대는 없는 거네요? 네, 없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관에서 나오는 이게 세관이라고 하는 게 그 세관이라니까요. 예, 제2의 3당 합당이다 이런 건 사람들이 세관이에요. 예, 제2의 3당 합당이다 이런 건 다 억지란 얘기죠. 억지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예. 그것도 세력과 세력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거꾸로 민주당하고는 연대합니까? 야당끼리는? 나중에? 민주당하고도 지금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필요에 따라서 공조를 하고 국민의 힘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국민의 힘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야권에서 지금도 이번에 네. 이 탄핵 정국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3일날 국민들은 2일날 국민들은 표결하기를 원했어요. 되든 안 되든 해라 라고 했지만은 저는 가능성이 9일이 높으니까 9일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걸 갖다가 탄핵을 반대한다 하는 것으로 몰아쳐서 저도 혼나고 네. 다 당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심은 나는 헌법 절차 내에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국민의 민심은 당장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었어야 된다. 이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거기 드리고 싶은 말씀, 물론 탄핵은 가결이 중요하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고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탄핵의 근본 동력을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비박계를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비박계가 입장을 좀 바꿔도 동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한 게 지난 주말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왕좌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을 하셨죠 좀. 웃지 마세요. 당황을 좀 하셨죠. 마세요. 네. 일관되게 네.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하자. 네네. 그렇지만은 2일날 그 국민행동 대표들 정강자 선생이나 박서구 선생 10여 명 더 모셨어요.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 등. 네. 이분들에게 제가 설명했어요. 2일 표결에서 부결보다는 3일 그 흥분한 국민들이 광장에 많이 모여서 그렇게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을 수만큼 평화적인 질서 있는 함성을 전국에서 지를 때 새누리당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절대 국민 여론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론을 일으키면 된다. 했더니 2일 포결 안 한 것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9일날 꼭 가기를 하는데 그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즉각 퇴진을 요구해라. 어떤 경우에도 야3당이 공조하고 새누리당을 압박하지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압박하고 철저히 공조한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도 새누리당 의원들 안 만나요. 안 만나지만은 어젯밤에도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몇 분이 미국을 가요. 네. 그래서 틀림없는 비박계 의원들 몇 사람이 있길래 네. 제가 SNS에다 올렸어요. 이런 분들이 미국 간다. 했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저희 보좌관한테 와서 나는 안 갈 테니까 내 이름을 좀 삭제해 주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어떤 분한테는 전화를 해서 너희 가면은 표가 떨어지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만약 부결되면은 그 책임을 역사적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9일날 새벽 5시 10분 비행기로 오니까 2시 총회 본회의니까 충분하게 참석한다. 그리고 가서 친박계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올 테니까 꼭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퇴진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강하게 압박해달라. 이런 효과도 거양했다고요. 그게 네. 뭐가 나빠요? 잘하셨군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면은 김어준 총수한테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네. 진짜 이렇게 애려서 한 표라도 어떻게든지 가기를 위해서 또 촛불 가서 뭐 어제도 하루에 목포, 대전, 서울 다 촛불장에 뛰어다녔다고 하면은 김어준 총수가
저를 업고 다녀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뵐 때 업어드리겠고요. 업어주세요. 예. 업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반부에 거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아직 여쭤볼 게 많은데 비박계와 세력 대 세력으로 연대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과도 야당끼리는 연대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으로 나중에. 그럼 두고 보자. 그렇죠. 네네. 알겠고 저희가 민주당하고는 가깝고 네. 그 비박계는 이념적으로 멀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문재인이 김무성보다 더 나쁩니까? 문재인이 김무성보다요? 네. 두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렇게 저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 문재인이 이념적으로 우리하고 박지원과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제가 여쭤볼 게 참 많은데 혹시 3부에 시간 되십니까? 한 10분 후에? 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가는 걸 전제로 하고 제가 여쭤볼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지난 금요일 날 뉴스공장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기관에서 어떤 기관인지는 불분명한데 복수의 비박계 의원들 제보인데 비박계를 찾아가서 2인 1지로 탄핵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보도 봤습니다. 그래야 별짓 다 하겠어요. 하겠죠. 할 수도 있다고 보시죠. 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죠. 하겠죠. 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만 보세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저 멀쩡한 사람 잡아넣으려고 저축은행으로 잡아가지고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으니까 김기춘이 저 항소심에서 유죄 받도록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유죄 받았잖아요. 만만해 발언하니까 그것도 잡아넣으라고 해서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우리 김어준 총수 낙검수하면서 나랑 같이 그 재판 저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저도 아직도 다른 재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이게 국회의원 하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검찰 끌려다니고 재판받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재판받으면은 변호사 돈 얼마나 갖다 바쳐요. 우리 김어준 총수야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무료 본론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기 정권에서 현 정권에서 예. 이런 압박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시죠. 그렇죠. 네. 별짓 다 할 거예요. 네. 그동안 현 정권이 일 처리한 방식을 보면 충분히 그런 예상도 되는데 직접 들으신 건 없으시죠 아직? 저는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네. 저는 누구나 만납니다. 만나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지금 다 됐고요. 잠시 후 8시 10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그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8시 10분에요? 네네. 예,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안 예. 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모두가 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면목동 지금 우리가 미디어펀 주변에도 거의 다 배발. 동네 얘기, 친구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두 나눌 수 있는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2-3141-6390, 3141-639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첫 번째 인터뷰 다 못다 해서 긴급으로 저희가 연장해서 박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이렇게 인터뷰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입니다. 대표님이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아니요. 저하고 이제 우리 김총수하고 한바탕 붙은 거지 뭐. 잘하셨고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활약하신 거 제가 업어드릴 일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뭐랄까요, 조언을 드리면 이 국민의당이 노력해서 비박계가 돌아선 부분도 특히 대표님의 활약으로.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네. 이건 아니고 저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네. 이건 국민의 힘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비박계와 새누리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박들도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이지 누구의 힘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입니다. 네. 대표님. 예.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화이팅.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어제 그제 저 계속 SNS에 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국민이라고 가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어준 총수보다 더 빨라요. 더 잘 알고. 네. 그런데 어제 비박계가 또 태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면담도 안 하고 야당과 협의되지 않으면 탄핵 표결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보면 다시 탄핵의 가능성이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높아졌지만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프와 선거를 비교해서 네. 마지막까지 우리 3야당 야권에서는 겸손하게 설득을 하고 국민들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변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친박 입장에서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고 절대로 대통령 담화 다시 합니까? 일설에 의하면 이번엔 담화가 아니라 뭐 다른 형식이 될 거란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정보 좀 있으십니까?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해서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로부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당신 한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셨거든요. 네. 국민의 궁금증을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 질문을 받으면서 네. 기자들에게 신랄한 질문 속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아하. 하는 것을 좀 감성적 호소를 할 것 같아요. 아, 그거. 그렇게 되고 네네. 또 나는 확실하게 물러가겠다. 도대체 한두 달을 못 참아주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네. 18년간 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 한강을 넘어서 총과 칼로 정권 잡은 것도 알고 네. 또 민정에 넘기고 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집권한 것도 알고 네. 두 번만 대통령하고 삼성개헌하지 않겠다 해서 했고 또 그것도 넘어서 유신으로 했고 그 대통령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국민적 저항을 박정희 대통령은 인혁당 네. 이런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사형도 시켜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의 경호실장 차지철은 국민들이 지휘가 나니까 탱크로 한 200만 밀어버려도 됩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듣고 자란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네. 수성의 귀재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하고 통화했던 아주 가까웠던 친박의 핵심이었다가 지금은 비박으로 돌아서신 분도 네. 어떤 경우에도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안 물러가니까 야당이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만 속지 마라. 나는 너무나 잘한다. 그에 비해서 박지원이는 18년이 아니라 더 길게 김대중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넣으면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성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자꾸 좀 설득해라. 했더니 미국 가서 친박 몇 사람들은 이름 대면서 여기도 가능하다 해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못 믿고 이번 주에도 또 한 건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박이
비틀거리거나 새누리당이 비틀거리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진짜 철퇴를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카드, 뭐 예를 들어서 후대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전략을 쓰더라도 국민의당은 무조건 탄핵 찬성하시는 입장인 거죠. 국민의당은 이제 아닌 말로 애들 말로 죽어도 고족. 죽어두고. 예. 자, 근데 대표님이 오늘부로 비대위원장 임기가 만료되고 김동철 의원이 비대위원장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동철 의원 최근 워딩을 보면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평가해줘야 된다. 또는 대통령이 즉시 퇴진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 혹은 뭐 국회가 퇴진 일정을 의논해야 돼. 이런 말을 하셨던데 대통령이 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또 이 김동철 곧 비대위원장 되실 이분이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김동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이 당의 분위기를 잘 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요. 3차 담화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충청도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들에게 TV 생중계를 보고 바로 논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부 퇴진에다가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다. 환영한다. 그렇죠. 퇴진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세 군데 전화를 했더니 세 의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상당히 중진인데 거기에는 물론 우리 김동철 신임 위원장도 포함되죠.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건 퇴진 안 한다는 소리야. 예, 그렇죠. 우리한테 함정을 파서 덫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세게 치고 들어가.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청도에서 그냥 그대로 SNS에다 올려서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해서 그때가 2시 반 담화인데 4시에 의원총회를 하니까 뭐 몇 의원들이 그래요. 왜 대표가 정치 구단이라 의견도 안 들어보고 토론도 없이 그렇게 치고 나가느냐 하면서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둑판과 바둑알은 그대로 있지만은 세상은 알파고 시대다. 모든 언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긴급한 현황이 나오면은 바로 논평이 나가야지 언제 3시간, 4시간 있다가 토론해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권 못하는 거다. 그래서 박지원이가 한 것이 옳지 않냐. 그것이 보도가 되지 않느냐. 대표님. 그렇더라도 그 집단적 사고를 하는 게 좋다. 물론 그룹 디시전 메이킹도 좋지만은 치고 들어갈 때는 그 국민의 생각을 간파해서 들고 들어가야 된다. 대표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만약에 신임 그 김동철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대표님이 쭉 말씀하신 무조건 고다하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아니신데? 비대위원장 아니더라도 저 김동철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요. 저랑 같이 청와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쭉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요. 물론 평의원 때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도자이면은 당의 흐름을 국민의 생각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직까지는 1인자에서 이제 2인자가 됩니다.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또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잘 도와서 나갈 거예요. 근데 김동철 의원님은 대표님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정반대 아닙니까? 이 변하는 주변 상황을 그때그때 체크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주로 본인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건 평의원 때 그런 거지. 이 원장 하시면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래요? 그럼 국민의당은 이제 입장 변화가 없는 겁니까? 입장 변화가 없어야죠. 이 얘기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벌써 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야 되겠지만 대표님이 워낙 당사자에 밝으시니까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 이야기를 자신이 했다는 괴담이 퍼진다면서 이 사실 무근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소스가 아시다시피 원유철 의원 아닙니까? 국민의당 의원 몇몇 만났는데 뭐 4월 퇴진으로 하자고 하더라. 안철수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들었다. 이거 괴담이라는 거죠?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김용태 의원 같은 분도 이제 새누리당이 탈당해가지고 뭐 비박과 새누리당 우리 국민의당이 하는 것은 공공연한 알려진 비밀이다 했는데 금세 저 시정을 시켰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가 원유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다 고소한다고 하면은 아마 박지원이나 우리 김어준 총수는 가서 서울구치소에 앉아있지 방송하고 있겠어요? 저는 허위사실 유포로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뭐 고소 하지만 많이 당했지. 원유철 의원은 허위사실 적극적으로 유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제재를 할 수도 있죠. 네. 저도 말이죠. 자유청년맹 김경재 총재가 4억 5천만 달러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해서 저 고소해놨어요. 민영사로. 네. 그런데 요즘 뭐 윤창준이는 나와도 김경재 총재는 안 나옵니다. 그 참 웃기는 건데 아무튼 정치권에서 그렇게 내가 어디서 들었다 이걸 본인 확인하지도 않고 안철수 전 대표한테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해명됐으면 된 겁니다. 고소는 안 하시고 자, 거의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시간 주시면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 강현재 부대변인이 어제 또 친문, 뭐 광신도 지령 이런 얘기 해가지고 논란이 좀 됐는데 원래 이런 전국에서 이제 마타도도 심하고 이간계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달인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 강현재 부대변인 아직 그런 경험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 냉정을 잃으신 것 같던데 대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제 우리 송금주 수석 대변인으로부터 제가 8시 반에 국회 계단에서 우리 국민의당 위원장들 촛불 집회에서 거기 가서 1시간 반 같이 하고 왔어요. 거기서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내 부대변인한테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무엇을 잘못했으면은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다. 그 사과를 우리 정치인들은 굉장히 하기를 싫어하지만은 아직 사과는 없던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위아를 막론하고 야권 경제에 삐끄덕거린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고 사과 딱 해버리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뭐 추미애, 심상정, 박지원 했지만은 제 잘못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또 이해를 하죠. 다 잘못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듯 나는 사과를 빨리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알겠습니다.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 여기 마지막이니까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김무성 전 대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사이가 안 좋으신 것 저는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거의 만나지는 못했어요. 또 특히 전화도 안 해보고. 알겠습니다. 현안의 정 대표가 이번 기회에 또 물러가고 오락가락하면은 자기 박근혜 살면 김무성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가 죽어야 김무성이 삽니다. 네.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그런 입장을? 이제 오락가락, 김무성의 30시간 법칙 이거 제발 안 해야 김무성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고. 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김어준 총수가 예. 우리 국민의당 네. 안철수, 박지원 네. 좀 좋아해 주세요. 저기 안철수 대표님 저희 방송에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예. 거기서 섭외해야지. 내가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내가 비서도 아니고 저도 그 반열은 넘었죠. 그러시죠. 네. 저는 언제든지 부르면 나갈게요. 난 좋습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하고 방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대표님하고 얘기하면 속이 뻥뻥 뚫려요. 예. 네. 감사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좀 제가 다소 무리한 표현을 썼더라도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또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고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문자 보내신 분들 그 폭탄 보내고 하신 분들한테 감정 없으시죠? 예, 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오히려 고마우시죠?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많이 보내준 것은 그만큼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욕을 하는 것도 뭐 제가 트위터 같은 거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네. 나는 비판받지만은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도 욕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내 눈이 좀 불행한 걸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 저희 아버님이 독립유공자고 저도 빨갱입니까? 그런데 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박지원까지 3대 빨갱이다 이런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오랫동안 인터뷰했지만 오늘 참 당황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대표님이니까 통과한 겁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유쾌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본질을 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요즘은 정말 오전 다르고 오후가 다른 전국입니다. 대통령 3차 담화 후 4월 퇴진이라는 대통령 입장 표명만 있다면 탄핵은 불필요하다라고 했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그 언론에서는 3차 담화 직후에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제 비상시국회에서 다시 입장 정리를 하셨죠. 어떻게 정리됐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다시 입장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네. 명백하게 그 여야 합의된 그 합의가 가능한 안을 내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안의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탄핵에는 참여를 한다 하는 입장이고요. 네. 처음서부터 7일날 그 안이 발표가 되면 퇴임 일자가 발표가 되면 여야 합의해라 하는 게 저희들 요구였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야당이 합의를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4월 그 6월 안은 또 이제 그것을 당 지도부에게도 제출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당 지도부에 제출을 했던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해라. 그 협상 카드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협상이 안 됐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네. 예. 여야 합의가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번 주에 무슨 조건을 내걸든 일단 9일 탄핵은 표결에 참여하고 그리고 어제 참석했던 분들은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것은 제가 속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네, 물론 개개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제 분위기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분위기는 그 상당수가 그런 의사들을 비췄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성향표가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도 한 29표가 더 필요한데 어제 참석 인원이 딱 29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참석한 사람이 29사람이었었고요. 예. 근데 그 참석 인원은 그 매번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한 5명 정도는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참석 여부가 그걸 꼭 참여하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는 멤버는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결정에 동의하는 분들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라고는 하지만 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박 입장에서는
아예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가는 사람은 자동으로 탄핵 찬성이 되니까 사실상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는 사람은 찬성이다. 그래서 김영 투표가 돼버리고 이런 식의 압박도 하지 않을까요? 있을 수 없고요. 이미 그 의총에서 네. 원내대표가 그것은 절대로 당론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무기명 투표가 되긴 되겠군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박계 의원들 회동한다는 뉴스가 있었다가 어제 그 회의 결과 그런 제안이 온다고 해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는 이유는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이 입장은 9일까지 간다 이런 결인가요?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통해서 국회로 결정해달라고 공을 던졌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우리 그 비상시국회의에서는 따로 그러면 대통령이 언제 퇴임을 할 건지 다시 밝혀라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답을 할 차례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비박계가 이렇게 뭐 한 29명 혹은 뭐 단체로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접촉은 또 얼마든지 앞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가결 숫자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몇만 명 뜻을 바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는 아마 정착이 쉽지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만난다면. 예. 네. 그럼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니더라도 혹시 주위의 비박계 의원들에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말에 뭐 2명이 찾아와서 탄핵 찬성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기관에서? 저는 못 들어봤고요. 네, 이거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물론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네. 저도 듣고 하는 얘기라. 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의원은 그 기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그대로 넘어갈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에게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저는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와대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이제 반대하는 세력과는 협상을 하기보다는 힘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았고 예를 들면 남경필 도지사 탈당할 때도 아주 압박이 심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난 공천 때도 보면 윤상현 전 의원이 전화로 겁박하고 이렇게 실제 밝혀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의원님한테는 안 가더라도? 그런 회유나 겁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에 넘어갈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아무리 그런 겁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겠습니까?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비박계가 회의를 거쳐서 어제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죠.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은 역시 이제 광장에 나온 국민들의 뜻을 직접 확인했다. 이런 이유기도 하겠죠? 당연한 거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광장에서의 국민들의 뜻이 영향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고요. 근데 이제 친박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대로 물러나서 버리면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놓게 되면 지금 특검도 있고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친박 세력 자체가 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기 단축 같은 개헌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조건 없이 4월에 퇴진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를 해도 비박계 입장은 지금 그대로 그냥 탄핵까지 9일까지는 가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위법한 상황이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 조사를 불응을 했고, 네네. 어쨌든 특검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특검 조사를 받고 하는 데에 그 대통령의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래서 탄핵을 통해서 일단은 정지된 상태 속에서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분이어서 그런 건지 비박계 그 심점으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탄핵은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저녁 회의 때는 다시 입장이 바뀐 걸로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듣고만 계셨나요? 궁금해서. 아니죠. 그 저희가 어제 두 차례 회의를 했어요. 네네. 그 대표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했는데 대표자 회의 때 입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일단은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고 이제 그 대통령이 퇴임 일자를 밝히면 그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였었는데 어제 대표자 회의 전체 참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다.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이 되고 대화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여야 협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탄핵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불씨는 계속 남고 이러한 그 전국의 혼란은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에 들어가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많은 사건이 뭐 1년에 한두 번 터질 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터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남은 5일간 탄핵의 표결에 직접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비박계들 입장에서 혹은 의원님 개인으로도 앞으로 그냥 이대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뭔가 있을 거라 이런 걱정도 있으시죠? 예, 뭐 지금 뭐 말씀대로 하루에도 뭐 수십 건의 사고들이 드러나고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뭐 이런 상상을 하기는 유치한 상상은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이렇게 비박계도 참여하고 했는데도 탄핵 가결이 안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 탄핵이 되던 탄핵이 안 되던 그 후폭풍은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파적, 계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바로 수습하고 그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분 한 분이 그 심려를 가지고 이러한 그 일정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적어도 비박계는 어제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몇 분의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 가결에 9일까지 노력한다 이거죠. 일단은 뭐 저희들 비상시국회의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나는 뭐 새누리당이 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안타깝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 당 출신이고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피눈물이 가슴에선 피눈물이 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데에서 새누리당 전체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담담하게 그 9일날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변화가 있으면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명국 새누리당 의원 여기 들어봤습니다. 자, AS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박지원, 이제 오늘부로는 더 이상 비대위원장으로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저랑 하신 겁니다. 호도 많이 갈리고 하신 분인데, 국면을 개인적으로 타개하는 그 스킬만은 국내 최고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네.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서 지지 여부는 갈리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문자가 많이 왔네요. 네.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관심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문자 많이 왔는데, 문자 좀 그만 보내세요. 네. 이렇게 귀찮습니다. 자, 김우광 PD에 대한 오늘 뉴스 브리핑안. PD님, 웃음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PD님,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PD님, 목소리 짱 좋네요. 네. 참고로 총각이고요. 이런 문자 계속 보내면 제가 내일 바로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오늘 고정 순서들 다 못할 뻔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강신주 철학 박사님은 저희가 혹시 몰라죠. 왜냐면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인터뷰 너무 길어져가지고 전화를 미리 드려서 이미 출발하신 분을 집으로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지금 앉아 계신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이사장님도 보내려고 했더니 이미 도착하셨더라고요. 돌려보내지 못하고 짧지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지원 대표 인터뷰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나왔습니다. 잘릴까봐? 네.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요즘 저희 게스트들 눈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공장장님 상대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외신들이요. 진짜 이 촛불 집회를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단순히 보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그 촛불 시위에 대해서 지구촌에 또 저쪽에 가면 이런 일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토픽성 기사였는데. 초반에는 저희도 어디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러면 잠깐 보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했다가. 네. 이게 도대체 몇 주째를 걸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가지고는 그 지구촌의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현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신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세계사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만 앞으로. 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집회예요. 유례가 없어요. 진짜 유례가 없는 집회입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의미든 간에. 네. 물론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네. 유례가 없는 집회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 집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전략적인 찬반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기록 세우지 않았습니까? 232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정말 그 인원들이 지나간 후에 날이 밝은 후 무슨 청소차가 지나간 것 같이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집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그 광화문 한 가운데 말고 그 접하는 연결되는 그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곳곳에 있어가지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원봉사들인데 물어보면 자원봉사들이 아주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광화문 광장에 가면 버릴 데 없습니다. 여기다 버리세요. 여기다 버리세요. 봉지를 들고서 서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그 외신들이 보기에도 서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아시아권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고 어디도 없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외신 인터뷰가 최근 많이 들어와요. 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언론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쪽 언론들을 두 군데 정도 만났는데. 네.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 비리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단 이해를 못 하고요. 왜 이 정도 규모인가. 네.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규모인데 왜 시간이 지나고 점점 늘어나냐 사람들이. 집회라는 게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크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 자꾸 늘어나고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유창한 영어로. 아니 우선 그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해를 못하길래 비유를 들었어요. 트럼프가 알고 봤더니 본인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 예를 들어서 뭐 알고 봤더니 무슬림이었고 알고 봤더니 게이였고 알고 봤더니 한 푼도 없었고 알고 봤더니 본인이 했던 모든 멘트가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였고 알고 봤더니 그 점성술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다 해먹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라고 알고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한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다. 네. 한마디로 가짜다. 사기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사기를 했다 그래서 나쁜 놈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만든 모든 품성, 자질, 능력 다 가짜다라는 걸 그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서 한순간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네네. 그래 약간 이해 갈랑말랑하는 표정을 짓길래 아직도 이해 안 가면 당신이 문제라고 제가 홍군형을 내줬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그 프랑스 철학자 장ዣ크 루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매 가지고 있는 주권은 사실 n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약한 거거든요. 내가 투표를 몇천만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투표를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상태인데 근데 국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지가 이게 공통된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된 생각이다라는 그런 일반 의지로 표출이 됐을 때 이거는 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일반 의지다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건 예. 저도 매주 나가긴 하는데 원래 제 이게 몸을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오늘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오픈에도 짧게 얘기했지만 혹시 착각할까 봐 저쪽에 사람이 줄어들면 착각할까 봐 나 머릿수 하나 보태고 잠깐 와야지 실제 뭐 저는 몸이 체력이 저질이라 잠깐만 보태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들 사실 저도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못 나갔어요. 잠이 부족하고 그래서 몸이 피곤 못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80이 넘으셨거든요. 두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갈게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죠. 한둘이 아니죠. 원래 이런 집회가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또 연세이신 분들은 저건 혹시 뭐 과격시 혹은 뭐 종북 세력 이거 워낙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TV만 보시고 뭐 멀기도 하고 상업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꺼려지는 분들. 한번 잠깐 와서 보고 가시면 이 에너지가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와 닿아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바로 그 현장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지금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던 꼭 한번 경험해 봐야 되고 이건 틀림없이 역사책에 나올 장면이거든요. 물론이죠. 네, 전 세계에서 몇 주 동안 보도하고 있어요. 점점점 보도를 더 많이 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면 기사로 나오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큰 기사 2개가 일면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촌의 하나의 그 21세기 문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그런 보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해가면서 그리고 아마 차후로도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에서 불만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델을 따라할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약간 문화 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사책에 나올 장면이니까 안 보시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것도 떠나서 꼭 나와 보셨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끝났어요. 외신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전해드린 거로. 제목만 한두 가지 그럼 전해주세요. 그럼 제목 정도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코노미스트 그런 기사 나왔었고요. 미국의 네.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도 그 한국의 후퇴하는 정부 그다음에 전진하는 시민사회 간의 싸움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제목도 멋있습니다. 소울 오브 서울. 그러니까 뒤에 서울은 이제 이 서울이고 소울은 영혼이고 소울 오브 서울. 파이팅 오브 서울 오브 서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 한국 사회의 그 최근 20세기의 몇십 년 동안의 그 경험을 했던 그 언론인으로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두 문화,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는 한국 정부, 그다음에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시민사회 간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가 앞으로 한국에서 한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어떤 뭐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었습니다. 좀 또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근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네. 독립도 사실은 식민이었다가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 손으로 우리 근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제대로 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역사에 실릴 수도 있겠네요. 역사책에 실릴 장면이니까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딱히 보도에 준비해온 거를 이렇게 전달을 못하고 그냥 잡담을 하고 시간을 주세요. 그럼 시간을.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